네,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아까 말로만 언급한 게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조금 써왔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함수가 x는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각각 알파와 베타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그 가정이 이 성립을 했을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얘는 보다시피 상수 k에 대해서 극한 안에 있을 때 바깥으로 빼도 되고 사실 바깥에 있을 때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 그리고 그 값은 항상 원래 극한 값에다 k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상수배이고요.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을 계산해 준 다음에 더해줘도 더하거나 빼줘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언제? 이들이 각각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곱할 때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나누기, 이거 이제 빗금이고요. 나누기 할 때도 나눌 수 있다. 단,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이거는 뭐 상식적인 제한 조건이겠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막 다가간다라는 개념이 다가간다 해서 뭐 무한대 혹은 뭐 우극한 거 자극한이 다를 때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어떻게 생긴다고 가정을 해볼 거냐면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반복을 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쭉. 그때 만약에 이 함수를 f라 했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해보면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도 있고 해서 우극한 좌극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갈 때 1도 아니고 0도 아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진동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진동을 해서 발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 성질을 위에 적혀 있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반례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반례가 저렇게 진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진동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구체적인 예시는 문제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있다면 저는 먼저 이 문제부터 봐보면 이걸 구하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려 해야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니 너무 다르다 이 꼴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x가 1로 더할 때 얘가 무엇이냐? 0분의 f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x가 0으로 갈 때 0과 f0에 대한 걸 다루고 있죠. 그래서 둘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도 치환을 해보면 x-1을 t로 치환한 건데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현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는 0분의 f0이 대략 4구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fx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요거랑 생긴 게 다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면 얘를 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fx 밑에 x를 다 붙여줘요.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일감 있게 딴 것들도 잘 맞춰줘야겠죠.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 x 빼기 5의 fx x 그 다음에 1 더하기 fx x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가 극한값이 0으로 가요. 얘는 4로 가고 0으로 가고 1로 가고 4로 가요.
다 각각이 수렴하죠. 그럴 때 바로 얘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분해가 되냐? 딱 한 번만 써드릴게요. 이거 너무 번거로워서 또 매번 쓰기는 너무 귀찮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극각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정이 담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우고 2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뭐 이렇게 풀었을걸요? 리미트 f가 a고 그러니까 얘가 a 더하기 6이 6이니까 a가 0이어서 그래서 답이 0 빼기 3에서 만약 3이다. 이 풀이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그러니까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얘가 존재한대요. 이거 존재하는지 보이는 과정을 생략하신 겁니다. 물론 알고 생략하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엄밀한 게 좋으니까 얘가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하니까 이거에 2배를 해준 걸 이렇게 뺀 거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리미트 f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때 얘가 6이고 얘가 3이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것들에서 분리해주면 잘 풀리겠죠. 3번 같은 경우는 F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근데 F 빼기 G는 1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야 되는 게 얘가 무한대인데 얘가 어떻게 1로 가? 방법은 얘도 무한대여야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빠르게 증가하는 걸 얘가 제압을 해줘야 얘가 멈출 거 아니에요, 1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진 의미는 F랑 G가 증가하는 속도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G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곤 F랑 속도가 비슷하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식변형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x 빼기 gx 그 다음에 더하기 fx 분의 fx 왜? 우리가 gx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fx, efx 빼기 fx 빼기 gx 분의 fx 그럼 봐봐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1로 가니까 얘를 무시해도 좋아요.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처음 하는 강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댓글이나 어떻게 남겨주신다면 추후에 보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증가속도와 같다를 이용해서 꼼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일종의 야, 이 정도면 봐봐요. 둘 다 무한대로 커지는데 둘 차이가 1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둘 다 가파른데 이 차이가 1인 거야. 그래야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문제는 F랑 G를 그냥 같다고 놓고 풀어도 돼요. 왜? X가 무한대일 때 F랑 G는 거의 같다라는 거죠.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기 1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얘를 F라 두면 약분을 해서 2가 나오죠. 같은 값이라는 거. 꼼수 좀 알려드렸고요. 0분의 0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보기로 했었죠. 분모 같은 경우는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도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0분의 0일 때는 얘 극한값이 뭐 0이다, 무한대다, 혹은 어떤 값이다 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냐? 분모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놈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리미트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보면 이놈이 문제인 거죠. 얘놈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마침 분자의 뇌가 있어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왜? 리미트는 이제 x가 1로 다가가는 거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분모 분자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왜? 뭐 그래프 생각을 해보면 거기 잘 이어지겠죠. 맨홀 뚜껑 잘 닫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화를 해보면 빼기 9에 유리화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분모가 0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분자가 0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루트가 있으면 다루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분모 이거를 곱해줌으로써 유리화를 해서 우리가 왜 얘가 0이 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하면 분석이 되는지는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5 빼기 9에 x 빼기 2에 이거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x제곱 빼기 4가 되면서 x 빼기 2, x 플러스 2로 약분이 되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놈을 이렇게 제거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사실상 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6분의 4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3분의 2 약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네, 가까이 꼴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숫자가 좀 잘 안 보이네.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죠. 그때 자 1번부터 봅시다. 다가간다라는 입장에서는요. 약간 항상 감적인 게 좀 중요해요.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가 보통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면 분모 분자가 둘 다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무한대를 제곱해주고 더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분모 분자 둘 다 무한대로 가면 무엇으로 가느냐 궁금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우셨다면 가장 처음에 하는 건 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눠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이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1로 가고 6으로 가니까 6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면 언제? 최고차항 차수가 똑같을 때 최고차항 분모 분자에 적어드릴게요. 어디다 적지? 분모 차수 분자 차수 일단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막 천도 큰 숫자지만 천의 제곱을 하면 순식간에 100만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제곱이 붙은 순간 이거 뭐야 어떻게 없애 이 제곱이 붙은 순간 얘의 증가 속도는 얘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찍어 눌러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얘네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이거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의 증가 속도에 메인하게 영향을 미치는 놈이 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x제곱분의 6x제곱을 풀어주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분모 차수가 더 크게 되면 이건 그냥 0이고 이렇게 되면 보통 무한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맞아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속도를 보면 x제곱이 빠르댔죠. 가장 빠른 걸 고르고 나머지 다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분자에 살아남은 게 없죠. 그냥 0인 거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x제곱이죠. 그럼 나머지를 다 지워요. 근데 분모에 살아남은 게 없죠. 얘는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근데 음의 무한대일 때는 조금은 다르게 다뤄줘야 돼요. 사람이 이제 부호가 헷갈리기 때문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서 양의 무한대를 푸는 문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자, 제일 높은 차수가 얘는 뭐 2차의 루트 여기서도 설명을 빼먹었는데 2차의 루트 씌우면 1차로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그럼 사는 게 얘랑 얘 그럼 이거 지워지고 남는 게 2t 더하기 t의 마이너스 t의 리미트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그냥 뻔한 풀이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런 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도 뭐 유리화하면은 6x의 루트 더하기 x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쩌라라라 이렇게 안에 있고 그냥 제일 높은 거 고르면 1차니까 1차, 1차, 1차니까 나머지 지우고 약분해주면 돼요. 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 과정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면 나온다라는 거. 하지만 증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증가속도가 이렇게 얘네는 죽는데 얘는 산다. 그래서 결국 증가속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극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우리는 증가속도만 비교하면 쉽게 풀린다. 음의 무한대는 이제 치환을 해줘서 이렇게 해보면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이니까 이러면 모호하단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을 유리화를 해주면 사실 루트 보이면 거의 그냥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유리화 하실 텐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차수 높은 게 1차, 1차, 1차니까 여기 다 지워지고 남는 게 1이 되는 거죠. 지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뭐 여긴 설명을 아직 안 했지만 얘는 진짜 제일 별로 안 중요하고요. 왜냐면 결국 다른 걸로 바뀌어요. 얘랑 얘가 그나마 0분의 0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랑 얘를 푸는 방법이 결국은 0분의 0꼴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였던 이 예시가 0분의 0, 0을 만드는 것들로 바뀌어요. 우리는 무한대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대를 전부 다 0으로 바꾸는 행위로 문제를 풀고 있다. 자, 이거 통분해보면 잘 모를 때는 통분이 좋아요. 이런 거 그냥 막 그러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x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약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분모 분자에 0이 되는 게 없죠. 여기는 뭐 사실 뭐 배우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이것도 통분을 해보면 지금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때문에 스케일이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얘는 무한대, 얘도 무한대, 뭐 차수는 다르긴 하지만 얘를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얘를 유리화를 해보면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에 곱하기 2x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1차, 이렇게 곱해도 1차니까 1차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래서 너무 야매 같나요? 그래도 답은 맞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을 때 이제 항상 활용 문제는 이렇게 직접 네가 함수를 구한 다음에 처리를 해봐라 이런 스타일인데 당황하지 않고 그냥 스캔들 해주시면 돼요. t, 루트 t가 이렇게 있을 때 y축이 순회발 내렸으니까 여기 좌표는 0, 루트 t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고 a는 2,0으로 고정이네요. 그럼 ph 길이는 이 길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쓸 필요도 없이 x값의 차이니까 t고요. p의 길이만 점과 점 사이 거리 t-2의 제곱 더하기 t의 루트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더 이상의 문제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응용인데요.
여기도 이제 설명을 좀 생략하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왔는데, 자, 보시면 분모가 0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어떤 값이라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존재 잘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아, 얘가 무슨 짓을 해서 얘가 0이 아니게 된 거죠. 그 말은 뭐냐? 분자도 일단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사실 인수분해가 되게 이미 등식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1이 되고 x 더하기 a 더하기 1과 x 빼기 1, 정확히 우리 의도대로 x 빼기 1을 가지고 있게 됐죠. 이 x 빼기 1은 얘랑 지워지게 되고 결국 극한값은 리미트 x 더하기 a 더하기 1, 이거는 a 더하기 2니까 이게 3이고 a는 1이 나온다. a가 1이면 b는 알아서 나오겠죠. 자, 분자가 0이 되면 극한값은 원래 0이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무한대역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됐다면 얘는 0이어야 돼. 어찌됐건 주어진 값과 다르다. 그래서 이상한 건 눈치채셔야죠. 화살표 왜 이렇게 안 그려져? 그 말은 뭐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란 거죠. 분자가 0인데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려면 얘도 0이어야만 어떤 변수가 일어나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상대팀 미드가 롤에 비유려면 상대팀 미드가 아이언인데 우리 팀 미드 라인전이 팽팽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팀 미드도 상대팀 미드만큼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같은 티어란 거예요. 만약 우리 팀 티어가 더 높았으면, 실력이 더 좋았으면 그냥 이겼겠죠. 만약 그 싸움에서 분자가 이기면, 여기서 뭐 분자와 분모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기면 발산하거나 0이 되는 거야. 근데 팽팽하니까 0도 발산도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0이 돼야 된다. 그럼 b가 루트 a 더하기 2란 게 나오고, 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을 해준 게 돼요.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곱해가지고 다 쓰기도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랑 얘는 같은 식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얘는 0이 안 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후후. 얘는 보시면 다항함수라는 조건, 항상 여러분들 여기 안 읽고 여기만 읽는데 어려운 문제에서도 그랬다가는 문제를 거의 풀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제발 꼭 잘 읽어주시고, 다항함수인데 뭔지 모를 때 가장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건 최고차항의 차수랑 개수입니다. 얘가 몇 차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방정식의 미지수를 써서 표현을 하건 말건 하겠죠. 그러니까 몇 차인지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를 보시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수렴을 해요. 그 말은 뭐야? 지금 우리 팀 미드 라인전이 팽팽하단 거야. 팽팽하려면 뭐여야 돼? 같은 티어여야 돼. 같은 실력이어야 돼. 얘가 몇 티어야? 2차야, 2차. 얘도 2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차긴 2차인데 지금 보면 2대1로 라인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2, 제 팀이 1. 좀 우세하죠, 우리 팀이. 그 말은 뭐야? 우리 팀이 2배 세긴 하니까. 막 압도적으로 세진 않지만 2배 세긴 하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이 2x제곱이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모르는 항이 2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다항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연립방정식 풀기도 더럽기 때문에 일단 이 뒤에 뭐가 있는지는 이렇게 물결식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읽어보면 분모가 0이 되는데 얘도 살았어. 무슨 소리야? 여기도 트롤이 있으면 여기도 트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모가 왜 0이 되나 봤더니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 얘는 관심이 없어. 이거 근데 인수분해 왜 이렇게 됐니? 플러스죠. 그러면 야 우리 팀 트롤도 비슷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정보랑 이 정보를 합치면 fx가 어떻게 나오냐? 2차인데 x-3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미지수를 하나만 쓰고도 심지어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fx를 뽑아낼 수 있다. 여러분은 이거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두는 거에 익숙해지셨다가는 나중에 본인의 성장 가능성을 붙잡는 그런 족쇄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최대한 미지수를 덜 쓰고 그 다음에 식을 최대한 깔끔하게 세울 줄 아는 사람만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도 침착하게 혹은 더 좋은 조건들을 더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해봐야죠.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냐? 자, 지금 잠깐 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릴 때는요. 안 쓴 조건이 뭐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썼고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썼고요. 그 값이 2란 것도 썼어요. 그죠? 인터넷이 또 끊기나?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걸 막아주는 것도 썼는데 얘가 1이 된다라는 걸 안 써준 거예요. 우린 아직 얘를 없애주기만 했지 이게 1이 된다라는 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x 빼기 3, x 빼기 알파를 x 빼기 3, x 플러스 1로 나눈 걸 리미트 뭐 x가 3으로 보내보면 지우고 뭐 3-알파의 4가 1이어야 되니까 알파가 1이어야 됨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럼 뭐 거의 끝났죠. 자, 이것도 이제 여기 와서 설명을 하려 하는데 개념서에 있는 걸 일단 그대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리미트 fx가 알파 x가 a로 갈 때 사실 뭐 a가 무한대여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일 때 첫 번째 뭐라 적혀 있지? 이거면 이거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함수 hx를 가져와서 만약에 if fx가 hx, gx 이고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 리미트 hx, x가 알파 a로 가는 건 알파다. 이거 보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f가 g보다 항상 작아요. 그러니까 f가 이렇게 있으면 g는 항상 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어떤 점으로 수렴하는 값도 당연히 얘가 크다. 당연하죠. 뭐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이건 무한대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호가 빠져도 여기 등호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고 f라는 함수를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빵꾸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는 항상 g보다 작아요. 하지만 여기를 a라 했을 때 알파랑 베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렴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가는 값. 등호가 여기선 빠져도 여기선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f랑 g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게 g고 이게 f야겠네요. 그 사이에 h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 알파랑 베타가 같아야 된대요. 그럴 말은 뭐야? 좀 가까워야겠네. 한번 만나야겠네요. 아이씨 망했어. 색깔을 검정색. 이게 f 이게 g라 했을 때 h는 반드시 이 사이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서 놀면서 이 a라는 값의 극한값을 보려면 a가 여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h가 여기를 지나려면 이 점을 지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으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호가 빠져도
여기랑 여기는 등호가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예시도 쉽게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접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 빵꾸 뚫고 하나는 여기 찍고 하나는 여기 찍으면 둘이 함수값은 다르지만 알파랑 베타는 같죠. 그 다음에 hx도 뭐 요 안에 집어넣으면 잘 되겠죠. 뭐 여기를 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많이 하죠. 둘 사이에 낑겨 있으면 반드시 그 낑겨 있는 값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 fx가 x가 무한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내가 fx에 대해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 얘랑 얘 사이에 갇혀있다. 그러면 이 갇힌 예를 들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감옥이 어디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이 감옥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뭐라 써야 되니? 리미트 2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1과 여기 쓰기도 귀찮네요. 그냥 여기 옆에다 붙입시다. 리미트 이렇게 붙이면 얘가 몇으로 가냐? 2로 가요. 왜? 2차의 최고차항 개수가 1대 2니까 여기서도 2로 갑니다. 그러면 아니 얘랑 얘 사이에 있는 놈은 선택지가 없어요. 얘는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2로 갔는데 얘는 2로 가야 된다는 거죠. 쉽죠? 여기서 문제가 조금 변형되는데요. 양의 실수에 대해서 fx가 여기 사이에 갇혀 있을 때 이걸 구해달래요. 자, 내가 fx에 대해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구하래요. 이전까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과 얘가 다르면 얘를 얘한테 맞췄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디 있니? 여기 있죠. 내가 얘를 알고 있는데 얘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강제로 바꿔줬어요. 줄기를 지워드릴게요. 하지만 얘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얘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는 F나 G에 대해 어떤 등식으로 알았는데 우린 지금 F에 대해 아는 게 이 부등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얘한테 맞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제곱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러분 부등식에서 곱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느냐 안 뒤집히느냐예요. 근데 모든 양의 실수라고 했고 지금 이 식을 보면 아 항상 양수겠구나. 그래서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이 여기 밑에 필요합니다. 근데 얘 또한 양수니까 나눠줘도 분모에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야, 난 얘의 극한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극한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때 얘랑 얘가 4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얘는 선택지가 없이 4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극한 단원의 모든 설명을 끝냈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좋은 강의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